파견 나가서 그동안에 일렉트로키네틱 플로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 특징 중에 되는 하나는 인스테빌리티가 특정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먼저 수행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수치 해석은 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클 튜널에서의 플로의 비이거는 낮은 레이놀드 넘버수로 벡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위 스트림이 섞일 때 각자의 트래젝토리를 쭉 따라갈 뿐 이웃한 스트림과는 디퓨전에 의해서만 섞일 때 어떤 컨벡션 이펙트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 단위 포커스 같은 아주 얇은 시스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셀들이 일렬로 정렬시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프로퍼티가 되겠죠. 하지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언스냐 논문처럼 우리가 여러 스트림을 마이크로 혼합해서 믹싱하고자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어떤 서페이스 패터닝을 해주거나 어떤 지오메트리 아주 복잡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액티브한 포스를 직접 여기서 피지티 센서 같은 것을 가해주거나 그런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복잡한 유동을 만드는 현상에 관해서 2000년도 스탠포드 산타고 그룹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컨덕티비티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웹에서 어떤 전기장이 임계가 이상으로 걸려지게 될 때 다음 설명으로 그런 웨이브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2000년대 처음 이런 결과를 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니스빌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낮은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스트림이 스테이블에 가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커질수록 어떤 볼텍스 모션이 생기고 더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게 되면 정션 쪽으로 볼텍스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의 믹싱 메커니즘으로 이용하고 할 때 이 자체로서는 상당히 인트로스팅한 현상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서 볼텍스가 정션으로 생기게 되면은 한 스트림이 다른 스트림을 초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것을 믹싱 메커니즘으로 쓸 때는 좀 더 이를 기반으로 어떤 다른 지오메트리나 어떤 다른 방법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먼저 마이크로 믹스를 간단하게 분류해주시면 패시브 타입과 액티브 타입이 있어요. 패시브 타입은 주로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만 합선에 의해서만 어떤 스트림 혼합하고자 하기 때문에 2디멘전을 구조를 만들거나 3디멘전을 구조를 만드는 어떤 지오메트리 디자인을 특별히 말씀드렸고요. 액티브 방식은 웹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PGT 타입의 포스팅 펑션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포스팅 펑션을 웹에서 가해주는 어떤 퍼스트 타입 프레셔그레디언트 또는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을 가해주게 되는 그런 패시브 타입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점 맞춘 부분은 패시브 타입과 액티브 타입 중에서 액티브 타입이고 그 중에서 포스팅 펑션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불안정성은 직류 전기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증대시키고자 해서 이제 교류 전기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르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험을 하기 위한 친구가 CV 제작서이고 인스테빌리티를 말씀드리고 인스테빌리티 메커니즘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스테빌리티를 좀 더 인핸스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DC 상태, 그러니까 스테리 이렉팅 필드 상태에서 캐비티 스트럭처를 제안했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자체 인스테빌리티고 자체 웨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체 어떤 공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웹에서 가해주는 전기장을 이 공명 주기에 맞춰서 이거하게 되면 어떤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저넌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간주기적인 전기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전기 상수압이 이 시험의 주된 어떤 플로우 포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글래스 웨이퍼를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근데 글래스 마이크로 펠리티 같은 경우에 불사조 외대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글래스 웨이퍼와 불산에 생긴 이 보호 마스크 어떤 희생층과의 어디션 문제입니다. 이 어디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에 초창기 연구자들은 크롬 볼트레이어를 많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들이 SU8를 강한 오디션이 강한 그 폴리머 그런 것들을 이용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이용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오디션이
강하게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채널 엣지 표면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딩까지 잘 된 것을 확인하고 시험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래스칩을 제작한 글래스칩을 레서버를 이용해서 외부 인터페이스를 하였고, 그리고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를 형광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형광 가위를 트레이스로 넣어서 그 유체 간의 경계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는 전기장은 DC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나온 다음과 같은 어떤 시간 주기적인 전기장의 필드를 앰플리파이어로 증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에서는 컨덕티비티 그래디언트가 존재하는, 즉 농도가 서로 다른 스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리퀴드 정션 포텐셜을 먼저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헤테로지너스한 시스템은 커버트가 일렉트릭 필드와 그리고 컨벡션으로 생기는 차지, 그리고 마지막 LJ로 제출되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생기는 이 세 가지 텀으로 제출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텀이 본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알아보고 다음과 같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계산해가지고 이 두 텀에 대해서 세 번째 텀이 아주 작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다시 밝히기 위해서 일단 두 개의 스트림에서 농도는 같지만 컨덕티비티는 같지만 디퓨지티가 다른 두 스트림을 다음과 여러 개를 인가해서 이런 경우에는 인스테빌리티가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본 시스템에서 리퀴드 정션 포텐셜은 리빌리적으로 하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텀에서 이펙트를 제외하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스테빌리티는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 이러한 인스테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덕티비티 미스매치, 즉 농도가 서로 다른 스트림이 흘러들어가게 될 때 외부에서 인가해주는 전기장이 어떤 임계 전기장값 이상보다 넘어가게 될 때 이런 웨이브 모양의 인스테빌리티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완전한 라디어스 디퓨즈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모멘텀 리퀴드를 제외한 채 다음과 같이 간단한 이퀴션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일렉트릭 레인스톰으로 대표되는 어떤 디멘셔널리스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디멘셔널리스 파라미터에서 퍼미티비티와 컨덕티비티, 이 B는 아시겠지만 차지 릴렉세이션 타임으로 대표되는 시간 스케일 값입니다. 그 값이 전해질 경우에서 아주 낮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차지가 생기는 관계를 컨덕티비티 그레디언트와 외부에서 걸리는 이 필드의 어떤 이너 프로덕트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농도가 다른 스트림이 들어오게 될 때 이 초안부에서는 컨덕티비티 그레디언트가 이쪽 방향으로 되겠죠.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되는 데 있어서 일렉트릭 필드는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걸리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초반 정션에 가까울수록 어떤 내차지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다운스트림으로 가게 될수록 아래쪽에서는 이 두 개의 컨덕티비티 그레디언트와 일렉트릭 필드, 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의 어떤 방향에 의해서 아래쪽에서는 플러스 차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차지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대해서 외부에서 정량을 인가하게 되면 어떤 카운터플라고 할 때 볼텍스가 생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면이 한번 왜곡되면은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다음과 같이 주기적인 그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형광 가위를 이용한 유체의 가시관에서는 저희가 어떤 유동의 패턴 모양이나 그런 것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하나 관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유동의 회전 방향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에서 어떤 반식의 방향이다 그렇게 제안했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PIV 실험을 했습니다. 즉, 낮은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소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높은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식의 방향으로 어떤 볼텍스가 생기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쪽에서 앞슬라이드로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이 타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스테빌리티를 우리가 만약에 믹싱 메커니즘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보여드렸던
전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테이블한 스트림에서 디스테이블리티가 점점 증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강하게 주면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채널에서 초킹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전기장에서는 일렉트로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pH나 어떤 컨덕티비티가 이제 계속 익스페리먼트 러닝하는 동안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런 엑소빌리티가 높은 전기장에서는 브리킹 때문에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가스 버블이 채널 안에서 뉴클레이션이 생기다가 그것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 될수록 레저버에서 다음같이 기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생기게 되는 기포는 특히 일렉트로스태틱 시스템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한번 채널 안에 이렇게 인핸스된 버블들은 흡설이 없어지지도 않고 뒤에서 이제 정지장 인가에도 쇼트가 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인스테빌리티를 낮은 전기량에서 어떻게 증기시킬 것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간단합니다. 먼저 생기는 내차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컨덕티션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이너플러틱 필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컨덕티브 그레디언트 방향과 이 필드의 방향이 수직이게 되면 내차지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꼬아놓게 되는 즉 일렉트릭 필드를 채널 안에서 나뉘게 만들게 되면은 이 생기는 내차지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캐비티 구조를 칩을 만들어 제작하면서 이제 기존 그냥 T자 채널 대비 얼마나 NS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광 다이를 이용한 믹싱 인핸스먼트를 했었는데요. 이 형광 다이가 저희가 원하는 채널의 어떤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얼마나 잘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타입의 채널을 제작했었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은 물론 이 캐릭터 없는 이 구조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믹싱 어떤 인핸스먼트 특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것이 가장 증기되는 형태의 타입은 이쪽에 뒷다리죠. 이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기준, 그냥 T자 캐릭터 없는 그룹에 대비 얼마나 많이 인핸스가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걸 정량적으로 비교해주면 약 15% 정도가 확실히 변화가 있지만은 그 어떤 크기가 확실히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제안으로 실험한 것이 이제 시간 주기적인 정량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시간 주기적인 정량은 스테이링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얼터네티브 일렉트릭 필드를 얹어줘서 두 개의 합으로 가야 됩니다. 즉 어떤 시간 주기적인 정량은 DC를 기준으로 약간씩 오시레이팅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가 보시면은 인스테빌리티, 어떤 이렇게 직류 정량에서 인스테빌리티는 이 자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주기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프리퀀시로 대표되는 웹에서 포싱 펑션을 가지게 되면은 이 피리어드가 이 인스테빌리티 피리어드에 맞게 되면은 예전에 대표적인 문제로 하이드로다이나믹 이동세 대표적인 문제로 이런 현수교 다리 두 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매크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조넌스가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모티베이션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DC 실험을 먼저 기준이 되는 DC 실험 문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웨이브가 한 주기 동안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먼저 주기를 예측하는 것이 웨이브에서 가해지는 정기적인 프리퀀시를 결정짓기 위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험상으로 이러한 웨이브가 생기는 주기를 관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이브는 약 10에서 15Hz 정도의 주기를 가진 생성된다고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웨이브에서 프리퀀시 인가하게 될 때 이 지역 내에서 이 범위값에 대한 값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실험에서 사용한 프리퀀시 영역대는 0.2Hz에서 50Hz까지입니다. 50Hz 이상에서는 플로어의 거동이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DC 경화
똑같았기 때문에 50Hz 이상은 기회가 인가하지 않습니다. 0.1Hz에서 이제 계속 프리퀀시 수입을 했었는데요. 0.1Hz에서는 이 한 주기가 10초 정도에 대한 되겠죠. 그래서 거의 수도 스테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미니멈 값, 즉 600V와 그리고 맥시멈 값 700V 이 두 가지 특성이 약 10초 정도 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를 했을 때 눈으로 관찰하게 되면 약 11Hz 정도에서 어떤 가이드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잘 섞였다.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매저를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10대 채널 이 하단부의 쪽 영역을 형광 인덱스 값으로 잡아가지고 그 값에 코에피션트 베리언스를 계산해봤습니다. 이때 형광 이미지에 찍은 타임 인터벌 0.1초가 되겠습니다. 0.1초를 20초 동안 찍었으니까 200fram에 대한 데이터가 얻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650V입니다. 650V에서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코에피션트 베리언스가 상당히 많은 디비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미니멈 값을 갖긴 하지만은 육중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혜택 불균이란 스트림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아울렛 쪽에서는 균일한 어떤 믹스를 원하기 때문에 억셉터블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떤 디비에이션은 프리퀀시가 5Hz로 진행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좀 더 높은 프리퀀시에 되면 거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CV 값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V 값이 12Hz 정도 그쪽에서 가장 미니멈 값을 갖게 되고 다시 정기적인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어떤 믹싱 매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옵티멀 프리퀀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C의 경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인했어야 되는가를 비교해 보면서 DC의 어떤 스테이블 이렉트릭 필드의 CV 값 기준 대비 프리퀀시 수비라면서 얻은 그 값을 다음과 같이 믹스 인핸스먼트 팩터 2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프리퀀시 함수로 나타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10대 채널이 저희가 채널 뎁스가 다른 두 가지 타입의 두 가지 종류를 했었는데 크리티컬 일렉트릭 필드 값이 다르다는 것만 빼놓고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옵티멀 프리퀀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형광 가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실험한 값은 어떤 라그랑제 관점에서 본 파티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각 프리퀀시 영역에 따라서 플로우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파티클 프로젝트를 기준 DC 대비 실험과 LC 대비 실험 대비해서 상당히 어떤 스파이럴 모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믹싱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믹싱 메커니즘 문제점 믹싱 메커니즘을 믹서였을 때는 강한 볼테스가 생기게 돼서 이런 것들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테레오 일렉트릭에서는 캐비티 구조를 제시하였고 그리고 10대 채널을 이용한 시간 주기적인 정장을 가해서 어떤 마이크로 채널에서 하이드로다이내믹 어떤 마이크로 채널 레벨에서도 하이드로다이내믹 리조넌스에 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